여기 화려한 파리의 에펠탑 아래 설렘 대신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있지만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어둡기만 합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꿈꿔왔던 낭만적인 유럽 여행이 아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 또 시작이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바로 그녀의 중국인 외삼촌 가족입니다. VVIP를 외치며 비즈니스석을 요구하고 스페인 호텔에서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며 스위트룸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그들. 급기야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녀는 대체 언제까지 참아내야 할까요? 프랑스와 중국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던 그녀에게 이 여행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에서의 뜻밖의 경험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충격적인 프랑스 여자와 중국인 진상. 가족의 기상천외한 한국 여행기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 또 시작이네. 저러다 비행기 놓치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지금 저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서 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뭐랄까?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슬랩스틱 코미디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은 아니에요. 제 중국인 외삼촌은 항공사 직원, 그러니까 저기 유니폼 입고 쩔쩔매고 있는 젊은 여자분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VVIP라고. VVIP. 당장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줘. 내 마일리지가 얼만데. 이봐, 내 말 안 들려. 아, 진짜 저 쩌렁쩌렁한 목소리.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옆에서는 제 외숙모가 큼지막한, 누가 봐도 나 명품이요 광고하는 듯한 루이비통 가방을 휘두르면서 난리예요. 아니, 이 짐들은 언제 옮겨줄 거야? 이러다 비행기 놓치면 다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뭐해? 네, 맞아요. 저 두 분이 바로 제 중국인 친척, 외삼촌과 외숙모세요. 저는 아멜리 뒤퐁이라고 해요. 프랑스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DNA 절반은 프랑스, 나머지 절반은 중국인 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저한테 중국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중국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중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대한 자부심 비슷한 게 있긴 했죠.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은 좀 달라요. 물론 중국 문화, 역사, 음식 다 훌륭하죠. 인정해요. 하지만 저런 중국인들을 볼 때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좀 창피하고 짜증나고 혐오감까지 느껴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번 여행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멜리아, 이번에 중국에 있는 내 외삼촌 가족이랑 같이 스페인하고 한국 여행 가는 거 어떻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족끼리 뭉쳐야 한다. 친척들 얼굴도 봐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 속마음은 절대 싫어. 였어요. 저렇게 시끄럽고 무례하고 매너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야 한다니. 그것도 스페인, 한국 두 나라씩이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또 뭐예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TV에서 가끔 본 거라곤 맨날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것 같은 드라마 아니면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칼부림 나는 범죄 영화. 그런 것뿐이었거든요. 딱 봐도 중국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국 느낌. 그런 이미지였어요. 아무튼 저는 진짜 가기 싫다고, 시험 공부해야 한다고, 알바해야 한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댔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셔서 결국 제 의견은 묵살당하고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게 된 거죠. 진짜 제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고요? 불안, 초조, 짜증, 분노, 체념.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마치 롤러코스터 타기 직전의 기분 같달까요? 앞으로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저 끔찍한 가족들이랑 같이 다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아요.
아멜리, 뭐해? 빨리 안 오고. 저 멀리서 외숙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 진짜. 저 끔찍한 목소리.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거의 고문하는 수준이죠. 네, 네, 지금 가요.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 진짜 이 여행. 제발, 제발 무사히 끝날 수 있기를. 아니, 무사히 끝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만 돌아올 수 있기를. 제발요.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와, 드디어 바르셀로나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따뜻한 햇살, 낯선 언어, 이국적인 건물들.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아름다웠죠. 파리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스페인 하는구나. 혼자 감탄하면서 짐 찾는 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제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분들 때문이죠. 제 외삼촌 가족. 짐을 찾고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그들의 진상 퍼레이드는 시작됐어요. 외삼촌은 택시 기사님한테 더 빨리 가. 뭐 이렇게 느려 터졌어. 중국에서는 이 정도 속도면 벌써 도착했다고.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스페인 택시 기사님이 중국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어로 뭐라고.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외숙모는 또 어떻고요? 아, 이 택시 왜 이렇게 좁아? 내 가방 다 구겨지잖아. 아,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옆에 앉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5성급 호텔이라 그런지 로비도 엄청 넓고 화려하더라고요. 저는 와, 여기서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다니 하면서 신나 있었죠. 그런데 제 외삼촌은 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있는 직원한테 다가가더니 대뜸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기 방 너무 구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바꿔줘. 네, 한국인이요? 지금 스페인 호텔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는 거라고요? 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인이면 스위트룸으로 바꿔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대요. 호텔 직원은 당연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예약하신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외삼촌은 막무가내였죠. 뭐, 스페인?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한국에서는 VVIP 대접받는다고. 빨리 스위트룸 내놔. 외삼촌은 계속해서 한국 타령을 하면서 억지를 부렸어요. 보다 못한 제가 외삼촌,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라고 조용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외삼촌은 저한테 넌 빠져.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이러면서 윽박 지르는 거예요. 결국 호텔 지배인까지 나왔어요. 지배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손님,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죠. 그제야 외삼촌은 꼬리를 내리고 투덜거리면서 예약된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스페인에 왔으니 당연히 빠에야를 먹어야죠. 저는 잔뜩 기대하면서 근처에 있는 유명한 빠에야 맛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가족은 진상짓을 멈추지 않았어요. 외숙모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비린내. 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쩝쩝거리면서 빠에야를 먹고 이게 뭐야? 너무 짜. 맛없어.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에 앉은 스페인 가족한테 너희는 이런 맛없는 거 먹고 어떻게 사니? 중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희는 불쌍하다.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저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사촌은 또 어떻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스페인 여자들 볼 때마다 스페인 여자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중국 여자들이 훨씬 예쁘지. 이러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몇몇 스페인 남자들이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보니까 그제야 조용해지긴 했지만 스페인에서의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다 소용없었어요. 그저 빨리 이 끔찍한 여행이 끝나기만을 바랐죠. 그런데 왕바오 아저씨는 괜찮아. 한국에 가면 모든 게 다를 거야. 거긴 중국 속국이니까 우리가 가면 황제처럼 대접받을 거라고.
이러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저러는 건지.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스페인에서의 악몽 같던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뭔가 묘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뭐랄까, 긴장 반, 기대 반. 그런 느낌이었죠. 스페인에서 하도 되어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여기도 스페인처럼 엉망진창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더 컸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불안감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공항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고 천장도 엄청 높았죠. 건물 디자인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청소 로봇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어요. 안내 로봇, 짐 운반 로봇, 순찰 로봇, 종류도 다양했죠. 저는 호기심에 안내 로봇 한 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로봇은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뭔가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동글동글한 몸체에 커다란 눈망울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저, 혹시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로봇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한국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칠 뻔했어요. 아니, 로봇이 말을 하다니. 게다가 한국어를. 저희는 중국에서 왔는데요. 숙소 예약 확인증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외삼촌이 건네준 숙소 예약 확인증을 로봇에게 보여줬어요. 로봇은 확인증을 스캔하더니 잠시 후 네, 손님. 예약하신 숙소는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이시네요. 제가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로 바닥에 길을 표시하면서 저희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신기했어요.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로봇을 따라가면서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공항 안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죠. 스페인에서 하도 시끄럽고 지저분한 곳에만 있다가 와서 그런지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멜리, 뭐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빨리 따라와. 저 멀리서 외숙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로봇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죠. 외삼촌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것들.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베낀 거잖아. 우리 중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아, 진짜 저 아저씨는. 저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저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로봇은 저희를 공항철도 타는 곳까지 안내해줬어요. 공항철도 타는 곳도 엄청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와, 한국 진짜 대단하다 하고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은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좌석도 좁고 불편하잖아. 중국 고속열차가 훨씬 좋다고. 한국은 역시 중국보다 한참 멀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외삼촌,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한국이 중국보다 못하다는 증거 있어요? 그냥 외삼촌 생각일 뿐이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봐요.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든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외삼촌이 무서워서 말대꾸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한국에 와서 뭔가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죠. 제 말에 외삼촌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뭐, 객관적?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어른한테.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맞아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틀렸으니까. 한국은 외삼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예요. 직접 와서 보셨잖아요. 제 말에 외삼촌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외삼촌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나도 할 말은 하고 살 거야. 하고 속으로 다짐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외삼촌의 말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어요. 1분 정도 지나고 공항철도가 멈추더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한강, 푸른 산, 모든 게 다 아름다웠어요. 스페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한국,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되기 시작했죠. 와, 서울 진짜 크다. 공항철도에서 내려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들,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차들. 모든 게 다 정신없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었죠. 파리나 바르셀로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였어요. 아멜리,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는 한국이라고. 소매치기 조심해야 해. 외숙모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아 끌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니, 여기가 무슨 소매치기 소굴도 아니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괜히 또 시비 붙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은 명동에 있었는데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 간판, 떡볶이 포장마차, 케이팝 댄스를 추는 사람들. 모든 게 다 새롭고 흥미로웠죠. 그런데 호텔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외삼촌이 나 화장실 급해. 잠깐만 세워줘.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님, 조금만 참으세요. 호텔이 바로 앞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외삼촌은 막무가내였어요. 못 참아. 빨리 세우라고. 중국에서는 이럴 때 그냥 길가에다 싸도 된다고. 네. 뭐라고요? 길가에다 싼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중국 시골 마을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노상방뇨를 하겠다고. 저는 기겁을 하고 외삼촌, 안 돼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러면 잡혀가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외삼촌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택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외삼촌이 정말로 길거리 구석,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기 시작한 거예요. 으악!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외삼촌을 쳐다봤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이랑 같이 여행을 와서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삐용삐용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외삼촌에게 다가가더니 당신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바지를 올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중국인이야. 너희는 나를 체포할 권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외삼촌은 계속해서 나는 중국에서 높은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중국 대사관에 전화할 거야. 이러면서 억지를 부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들은 외삼촌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웠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경찰은 실시간 탐지, CCTV라는 걸 이용해서 외삼촌의 범죄 행위를 바로 알아차린 거였어요. CCTV가 길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자동 번역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서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한국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범죄자들이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스페인에서 겪었던 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고 나서야 외삼촌은 풀려날 수 있었어요. 풀려난 외삼촌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죠. 아까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 지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외삼촌을 보면서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저렇게까지 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외삼촌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평불만은 끊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경찰서에서 풀려난 외삼촌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겨우 호텔에 도착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외삼촌이 길거리에서 오줌을 쌌다는 소문이 벌써 쫙 퍼진 거겠죠.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얼른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아, 진짜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그런데 외숙모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이 호텔방 왜 이렇게 좁아? 침대도 딱딱하고 샤워기도 시원찮고 중국 호텔이 훨씬 좋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외숙모,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삼촌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잊으셨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 말에 외숙모는 눈을 부라리면서 창피? 뭐가 창피해? 중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한국 것들이 이상한 거지.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저희를 불러 세우더니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건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오더니 저희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에는 저희가 묵었던 방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 저희 호텔에서는 AI 체크아웃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객실 내 물품들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입실 전과 퇴실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저희가 묵었던 방에서 헤어드라이어, 수건,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등등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 설마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또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과 외숙모는 펄쩍 뛰면서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우리 가방 한번 확인해봐.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호텔 직원은 손님, 심지어 물건을 챙겨 넣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손님들께서 객실에 있던 물품들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외삼촌은 CCTV? 그거 다 조작된 거야. 우리를 도둑으로 몰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 제발 그만하세요. CCTV에 다 찍혔다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외삼촌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는 중국 VIP야. 너희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러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결국 호텔 측에서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외삼촌은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가져갔나 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경찰만 보면 태도가 싹 바뀌는 건 뭐야? 진짜 비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외삼촌과 외숙모는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저는 또다시 경찰서에 가서 통역을 해주고 합의를 봐주고 정말 진이 다 빠졌죠.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중국인 친척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다짐했죠. 한편으로는 한국의 AI 체크아웃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와, 한국은 진짜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저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호텔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도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커졌어요. 여기서 살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외삼촌 가족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홀가분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길고 길었던, 그리고 끔찍했던 여행이 드디어 막을 내린 거죠. 다시는 저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에 대한 좋은 기억마저 싹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어요. 왠지 모르게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페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특히 한국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죠.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 뭔가 어둡고 위험한 곳, 그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한국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또 똑똑했죠.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았어요. 스페인에서 느꼈던 불안감과는 정반대였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첨단 기술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안내 로봇, 외삼촌을 잡아낸 실시간 탐지 CCTV, 호텔의 AI 체크아웃 시스템,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놀라웠죠.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당에 등록했죠.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기분이었죠.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생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덕분에 저는 빠르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여행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홍대, 강남. 유명한 관광지부터 골목길 숨은 맛집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죠. 한국은 정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나라였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그 맛에 중독되어 갔죠. 떡볶이, 김밥, 비빔밥, 삼겹살, 김치찌개.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졌어요. 아, 내가 왜 진작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죠.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미술을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 있죠. 가끔은 갤러리나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해요. 길을 걷다가 실시간 탐지 CCTV를 보면 가끔 외삼촌 생각이 나서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외삼촌, 한국은 중국 속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발전된 곳이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멜리 뒤퐁이 아니에요.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던 과거의 저는 이제 없죠.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하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나라예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나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나라이죠.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저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 한국. 그리고 고마워, 한국. 저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멜리의 파란만장 한국 정착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멜리가 중국인 외삼촌 가족과 함께 스페인,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우여곡절,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정말 다사다난했죠? 저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아멜리가 느꼈을 당혹감, 창피함,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문화 차이와 몰이에서 비롯된 오해와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가 좌절하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죠.
저 역시 아멜리의 용기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멜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멜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혹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채널이 성장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